그러니까 낙찰받은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언제 낙찰을 받았고 계약을 했는지, 인테리어 중인지 명도 중인지 이런 나름대로 업데이트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매도하신 분도 이렇게 많아요.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도 매도가 되는 거 보면 2년 뒤에 봤을 때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는 매도가 더 잘 될 겁니다. 앞으로는 빌라가 매물이 귀해질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말이죠. 네. 경매에 환장하는 이유입니다. 네, 환장 많이 하지 우리. 또 돈이 되니까 환장을 하시겠죠. 벌써 3월인데요. 네. 2024년에 수강생들이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낙찰받았는지 네. 쓱 훑어볼까요? 좋습니다. 벌써 3월이 중간을 넘었어요. 3개월 반 동안 얼마나 낙찰 받았나 한번 보겠습니다. 한 페이지가 15개니까 몇 페이지까지인지 볼게요. 올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플러스 2개 페이지니까 37개. 3달 반 동안 37개면은 한 이틀에 한 번 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의. 경상남도 거제도 있고요. 보령도 있고 전주도 있고 다양해졌습니다. 지역이. 졸업생분들께서 교육을 들으시고 전국으로 나가서 임대하는 물건을 담아오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거진 다 다세대였거든요. 다세대, 빌라. 올해 들어가지고 아파트가 확 많아졌어요. 지역이 수도권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거. 그 두 개가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하나씩 대표적인 사례들을 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낙찰받고 나서도 나름대로 저희 매니저님을 필두로 해서 이렇게 낙찰받은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언제 낙찰을 받았고 계약을 했는지, 인테리어 중인지 명도 중인지 이런 나름대로 업데이트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엑셀표로 이제 우리 수강생분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매매가 됐던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매도하신 분도 이렇게 많아요. 요 중에서 이제 최근 사례로 해가지고 좀 살펴볼 건데 일단 첫 번째는 빌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15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열정남이에요. 요 물건을 교육생분이 1억 6,600에 낙찰 받아서 1억 9,500에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3개월 만에 매도를 하셨으니까 뭐 대출이자 중도상환 빼고 2천만 원 정도 남을 거예요. 인테리어를 새로 하진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2천만 원 정도가 남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물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무한 유찰이 되다가 보증공사에서 이제 대항력을 포기하니까 신권 가격으로 올라가게 됐고 거기서 두 번 유찰이 된 다음에 저희 교육생이 1억 6,600에 받은 겁니다. 2등이랑 2,300만 원 차이거든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서 힘들어했습니다. 사실 가격 조사를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결론적으로 1억 9,500에 단기에 매도를 하셨기 때문에 전혀 뭐 문제될 건 없었고 6명 중에 나머지 5명이 굉장히 싸게 쓴 거였죠. 잘 받으면 2억, 급하게 팔면 이제 1억 9천대에 팔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1억 6,600에 들어가신 거고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생각하고 가격을 쓰신 거예요. 심지어. 근데 가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었던 거죠. 물론 3층이라서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무방한데 2억 정도로 한 거고 그거를 이제 가격 조율을 해서 1억 9,500만 원에 이제 매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교육생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원에 오기 전에 이미 낙찰을 하나 받고 잔금 미납을 하셨었어요. 뭐 잘못된 어떤 컨설팅 이런 걸 받으셨나 봐요. 경매에 대한 상처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을 좀 높이 사는 이유가 그 상처가 있으면 보통 경매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멀리하게 마련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매로 입은 상처를 경매로 회복하고 싶다. 다음번에 낙찰받는 건 저한테 들은 교육비를 다 상환하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를 나름대로 가지고 입찰을 하셨습니다. 요 한 건으로 그거를 다 갚고도 돈이 남았죠. 잔금 미납한 게 700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큰 물건은 아니었어요. 그 700만 원 강의료까지 다 이제 요 물건 하나로 다 정리를 했죠. 하고도 좀 남았죠. 우리 14기 교육생분이신데 요 물건도 이제 무한 유찰되다가 대항력을 포기하게 되면서 이제 입찰 가능한 물건이 된 거예요. 반값까지 떨어졌을 때 우리 교육생이 1억 4천을 쓰셨고 총 2명 입찰을 했고 2등이랑 차이는 130만 원. 교육생이 1억 4천에 낙찰을 받으셨고 매도는 1억 8천에 단계하셨습니다. 낙찰을 12월 19일 날 받았고 매도를 2월 말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3개월도 안 걸렸네요. 2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여기도 이제 부천인데 확실히 부천이 요즘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502호지만 엘리베이터가 있는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매도하는 데 있어서 엘리베이터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외관상 이렇게 생긴 어떤 준신축 다세대 주택이고 전용 면적으로 치면 13평, 방 2개, 화장실 하나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19년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테리어 할 게 없었겠죠. 5년밖에 안 됐으니까. 매도가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잘 판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접하는 소식으로는 안산 쪽이나 부천시가 그나마 좀 매도 사례가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거래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준은 엘리베이터가 좀 부천 쪽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좀 신축급 물건들이 거래가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입주자분들 대상으로.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도 매도가 되는 거 보면 2년 뒤에 봤을 때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는 매도가 더 잘 될 겁니다. 앞으로는 빌라가 매물이 귀해질 거예요.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물건들인데 한 분이 그러니까 3건을 낙찰받았어요. 그중에 2개가 매도가 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좀 욕심을 내서 높게 썼습니다. 저한테 피드백을 안 받고 입찰을 하셨거든요. 하루에 3건이 다 낙찰이 된 거예요. 이분의 말로는 당시에 손해만 안 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경매로 받았으니까 손해는 안 날 거다. 근데 이제 금액대가 크니까 대출 이자가 커서 얼마나 빨리 파느냐에 좀 관건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좀 단기에 빨리 파셔가지고
손해가 아니라 1,5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계산을 해봤을 때. 그래서 첫 번째 물건은 부천시 상동에 있는 라일락 아파트예요. 14층에 있는 물건이고 6억 300에 낙찰을 받았고 6억 3,500에 매도를 했습니다. 3천만 원의 매도 차익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6억짜리 물건을 받다 보면 대출이자도 한 달에 나가는 게 150만 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취득세도 한 1,200만 원 정도가 나가거든요. 그것만 치면은 매도 차익의 한 반절 정도가 날라가죠. 1,500만 원 차익밖에 안 남으니까. 중도상환 수수료, 수리비 그런 것들을 합치면 3천만 원 차익이지만 최종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이 물건을 가지고는 500만 원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에 낙찰을 받아서 10월 달에 잔금 납부를 하셨고 이제 등기 이전을 해야 대출이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게 2월 8일이에요. 5번의 대출이자를 내면 그게 750만 원 정도가 되겠네. 최종적으로 500만 원밖에 안 남았지만 이 경험을 토대로 매도가 되는 걸 알았고 한 사이클을 돌려봤기 때문에 다음번엔 더 좋은 물건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액이 이렇게 크면 한 달에 나가는 돈이 너무 커져서 그래서 제가 소액으로 작은 물건부터 하라는 게 거기서 기본기를 쌓아야 5억, 6억짜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이걸 해서 손해를 크게 보면 이게 복구가 잘 안 돼요. 멘탈적으로. 그래서 처음엔 좀 작은 물건으로 하라고 추천드리고 싶고 수도권이 아니어도 됩니다. 지방의 작은 아파트부터 시작을 차라리 차익을 거기서 줄이세요. 6억짜리를 가지고 차익을 줄이려고 하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매달 나간 돈이 커서 지방으로 가서 1억대 물건으로 그런 연습, 기본기를 좀 쌓으셨으면 좋겠고 단타 매도로. 그리고 이분이 같은 날에 받은 김포의 한강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예요. 2월 29일 날 매도까지 하셨고요. 이 물건은 최종적으로 4억 5천에 매도를 이제 하셨고 낙찰 받은 거는 4억 1,500. 요거는 차익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금액대가 아까 건 6억대였지만 요건 4억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거는 차익이 3천만 원이었지만 요건 4천만 원이죠. 투자금 자체는 적어졌는데 매도 차익은 커졌으니까 수익률은 요게 훨씬 더 좋기는 합니다. 4억 4천만 원에 조사를 했고 실제로 매도를 4억 4천보다 좀 비싸게 4억 5천에 매도를 하셨네요. 2월 29일이 잔금 날이네요. 9월에 낙찰을 받고 10월 한 중순경에 잔금 납부를 했고 한 5번 정도의 대출이자를 납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제하고 나면 요 물건에서 제가 알기로 한 1,000만 원 좀 넘게 남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1,500만 원인가 2천만 원 사이로 남았다고 해요. 처음에 이분이 애초에 뭐 돈 벌 생각으로 가격을 쓴 건 아니어가지고 경험 삼아서 쓴 거 치고는 좀 높게 썼죠. 손해만 안 나면 좋겠다 했는데 손해가 아니라 어쨌든 돈이 남았으니까 정말 다행인 일이고 축하할 일이죠. 이분 입장에선. 이런 매도 사례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뭐 낙찰 받는 거는 보시는 분들이 당연하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는 교육생들이 낙찰 받아서 매도 계약을 하는지 전세 계약을 하는지 지금 이제 제가 매도 사례만 가져온 거고 전세 월세 계약한 것까지 치면 굉장히 많아요. 그 전세 월세 수익률이 상당합니다. 전세는 보통 전세가보다 싸게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교육이라든지 제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월세 수익률도 전세가보다 싸게 받았으니까 수익률도 굉장합니다. 월세 보증금 합치면은 투자금이 다 회수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대출 받아서 보증금 받고 나니까 돈이 다 회수가 됐다. 그리고 월세 흐름이 생겼다. 이런 것도 사실 의미가 있잖아요. 경매기 때문에 가능한. 오케이. 오케이.